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영화는 빅 히어로입니다. 천재공학도 테디가 개발한 치료 로봇인 베이맥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디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의 동생 히로는 베이맥스를 전투 로봇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테디의 친구들과 함께 히어로 팀을 결성해 악당을 물리친다는 내용의 액션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디즈니가 인수한 마블의 원작 만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첫 합작 영화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영화의 스토리는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형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악당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로봇을 천재 동생이 더 발전을 시켜서 악당을 물리친다는 내용의 아주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미약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인 베이맥스가 스크린에 딱 등장을 하면 그 어떤 여러 가지 단점들이 다 용서가 돼요. 주인공과 이 주인공의 형 친구들이 어떤 히어로 팀을 결성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영화는 겨울왕국의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던 김상진 씨가 이 영화에서도 캐릭터 슈퍼바이저로서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인 김시훈 씨가 캐릭터 리드 디자이너로서 같이 나란히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시사회를 할 때도 형 테디의 목소리 연기를 맡았던 다니엘 헤니가 등장했을 때보다 캐릭터 디자이너인 김상진 씨가 등장을 했을 때 더 많은 박수 소리가 나왔죠. 자, 다니엘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영화의 주인공의 형인 테디의 목소리 연기는 다니엘 헤니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을 도와주는 이 히어로 팀 중에서 그 스케이팅을 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 역시도 한국인이 모델이라고 해요. 왜 스케이팅을 하는 캐릭터가 한국인이냐고 물으신다면 스피드 스케이팅은 이 만화에 한국인이 관련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공 로봇인 베이맥스의 캐릭터 모티브 디자인도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로봇공학을 연구 중인 박용래 씨가 개발한 로봇을 감독이 직접 보고 착안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금속성의 약간 딱딱한 차가운 느낌보다는 그 부풀어 오르는 이제 포근한 이미지를 위해서 재밌는 캐릭터 디자인을 또 했다고 하죠. 디즈니에서의 한국인들의 활약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헤니가 디즈니 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를 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영화는요, 사실은 원작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일본인이고요. 히어로 팀으로 나오는 캐릭터들 역시도 전부 다 원작에서는 일본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영화는 개봉 전에 한국에서는 약간 소음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약간 외색적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작년 6월, 7월쯤에 우리나라에서 비공개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심지어 미완성본으로요. 그 사실은 디즈니 코리아에서도 몰랐다고 해요. 아마도 이 영화 원작의 어떤 외색적인 색깔, 그리고 한국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한 시사회였던 걸로 보여요.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히로 아르마다와 그리고 그의 형인 테디 아르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요, 한국 버전에서만 이 이름입니다. 그 외에 글로벌 버전,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원작 이름 그대로 히로시 하마다, 그리고 형은 타다시 하마다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This is Tadashi, my older brother. 33rd. Hello, I am Baymax. Tadashi programmed me to.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름의 어떤 자막만 바꾼 수준이 아니라 주인공의 이름을 얘기하는 부분을 다시 녹음을 해서 음성 역시도 히로 아르마다라고 들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영화에 나오는 자막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한국 버전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제 악당 캐릭터를 원작에서는 가부키 마스크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버전에서는 스푸키 마스크라고 또 약간 변경을 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디즈니에서도 배우들이 다시 녹음을 하게 했을 정도로 좀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보는 내내 약간 일본의 어떤 특유의 불쾌함 같은 거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조금 아쉽죠. 왜냐면 주인공이 아무래도 원작에서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본과 미국을 약간 이종교배한 듯한 그런 어떤 그 디자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집도 샌프란시스코의 집인데 약간 지붕은 이제 일본식이라든가 요런 어떤 형태 디자인은 조금 보는 재미는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주인공의 이름을 히로시 하마다 혹은 형의 이름을 타다시 하마다라고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 영화를 보셨거나 아니면
자, 만약에 극장에서 보신다면 이제 이 영화 시작 전에 한 5분 정도 되는 그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기 이전에 약간 흥을 좀 돋구는 바람잡이 역할을 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꼭 애니메이션만 영화 본편 이전에 그 단편 애니메이션을 붙일 게 아니라 어떤 장편 그냥 일반 실사 영화도 단편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붙여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굳이 애니메이션만 아니라 실사 영화에서도 그러면 작은 단편 영화를 만드는 어떤 감독들의 가능성도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소통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조금 스토리의 후반부의 어떤 그 클라이막스는 비교적 약한 편이지만 베이맥스가 등장을 해서 주인공과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장면이라든가 편단심적인 주인공에 대한 어떤 충성 혹은 어떤 주인공을 치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동들을 보는 장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짠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은 분명해요. 사실은 인크레더블 이후에 이런 히어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우리는 항상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크레더블 2의 소식은 여전히 없고 앞으로도 없겠죠. 그런 어떤 빈틈을 좀 메워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잘 만들어진 히어로 영화이고요. 이런 애니메이션 안에서 액션 장면은 드림웍스가 훨씬 뛰어났어요. 뭐 쿵푸 판다 시리즈만 봐도 액션이 어마어마하죠. 픽사나 디즈니의 액션은 조금 약간 뭔가 좀 부족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액션도 굉장히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뭐 가족들과 함께 같이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화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영화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마블의 바로 그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쿠키 영상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2편도 많이 기대가 되고 영화의 여러 가지 논란은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 버전에도 많이 신경을 썼고 그런 정성은 인정할 만하죠. 지금까지 같이 영화 보는 남자의 빅 히어로 리뷰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좀 많이 개봉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바라는 점은 제발 좀 동시 개봉 좀 해주세요. 너무 늦게 개봉을 하니까 해적판이 많이 돌아다녀서 조금 아쉬워요. 이게 극장에서 더 즐기기에 그 좋은 영화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작은 바람 한번 가져보면서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보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 모두 팔로우 해주시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